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푸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고 실력 향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쉽습니다. 박스 문제도 몇 개냐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지문이 3개, 4개 해서 박스가 나오고 옳은 곳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나오지 몇 개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로만 쉽게 다 내주면 실전에 가서 고생합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좀 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아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바르게 말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 모르고 있죠? 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의 미줄쳐요.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밖의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가 빠졌죠? 따라서 틀린 문장입니다. 따라서 의미가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축소가 된 거죠. 따라서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도 있죠. 2번 개업공인인허사라 하면 끊고, 자, 개업공인인허사는 등록을 한 자죠.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한 법인도 있잖아요. 따라서 의미가 확대, 축소? 왜 확소 그러지? 확 하다가 뭐 안장하겠다 정말. 등록한 자, 그러면 등록한 자가 넓잖아. 근데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좁잖아요. 등록한 법인도 있으니까. 따라서 의미가 확대, 축소, 축소가 됐죠. 이렇게 확대됐는지 축소됐는지를 모르면 그건 이해했다 할 수 없어요. 3번 공인중개사란 주목, 공인중개사란 이 법상 자격을 취득한 자죠. 자격만 취득하면 중개사예요? 중개업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공익에 소속된 자로서 중개업으로 수용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공익에 소속된 자로서 중개업으로 수용하는 자 그러면 장농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들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를 의미하게 되니까 의미가 확대, 축소, 축소가 되어 있죠.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끊고 이렇게 뭐뭐에는 그러면 범위를 묻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이런 것도 포함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건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묻는 거고 4번은 범위를 묻는 거예요. 포함되냐. 그러면 주목.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가지? 2가지가 있죠.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그렇다면 지금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5번 중개업의 개념 요소는 3가지. 타인의 의뢰, 의뢰의 동그라미, 일정한 보수, 보수의 동그라미, 중개를 업으로, 업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3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등록을 해야 중개업이에요? 등록을 안 해도 중개업이에요? 등록 안 해도 무등록 중개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를 꼭 받아야 되니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그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죠. 아무튼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2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의 동그라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해? 해당하지 않아? 아주 이건 뭐 시험에 한 6, 7번 나온 아주 대표적인 지문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순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그러면 임목이 된 거죠.
그러면 임목이 됐다면 그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의 등기용지 중에 갑구에 밑줄. 갑구에 임목 등기부를 표시해요. 표제부예요? 표제부죠. 3번. 임목의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해야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어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임목의 소유자가 임목을 담보대출 받은 거야. 제가 저당권자예요. 근데 임목을 누가 배웠어요. 토지로부터 분리됐죠.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요. 근데 조만간 임목을 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돼. 나무를 베었는데 지금 밖으로 빼돌릴 건데. 그래서 빨리 경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맞는 거고 4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이나 유형물의 밑줄. 둘째 줄에 무형의 재산자가치의 밑줄. 자, 이 두 가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1번, 4번 이런 것들은 아주 단골입니다. 단골. 그러니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지문이 있고 드물게 나오는 게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틀린 문장 5번 공장재단에 속한 특허권은 특허권의 동그라미 주목하시고 공장재단이 만들어지면 특허권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 전체적으로는 종교대상물인데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독립한 종교대상물이 되냐. 독립한 종교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특허권을 재단에서 빼내면 특허권 자체가 종교대상이 아니잖아요. 지적재산권이지. 따라서 종교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지금 1번은 좀 까다롭고요. 2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난이도가 보면 1번은 좀 상급에 해당하고 2번은 중급 수준밖에 안 됩니다. 3번 보죠. 3번 실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하여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육이 몇 가지? 4가지가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이렇게 나눠지죠.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을 받죠. 그래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보조원의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등록관청 2가지가 실시하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 등록관청이 다 하는 거고 실무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는 자, 소속공인회사 법인의 임원사원이 받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보조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전부 다 받죠. 교육시간은 2832, 3, 4시간, 12, 16 여기는 시간이 없죠. 과태료는 어디에만 했어요? 연수교육에만 500과가 있죠. 비용 지원은 어디에만 했죠? 예방교육만 빵값.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 2년마다 받죠. 2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2&2. 그 다음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빵자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맞죠. 2번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라. 맞죠. 신청일 전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최근 1년 안에. 3번 폐업 신고 후 1년 안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4번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매 2년마다 틀렸죠? 매 1년마다 연수교육 틀렸고 5번의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2832니까 맞죠? 3번 문제는 학급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렇다면 문제 4번처럼 박스를 놓고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모든 지문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지문 3개나 4개가 나오고 그 다음 조합으로 물어봐요. 기역, 디귿, 니은, 니을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자, 보조원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이것은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2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1주차 때는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2주차, 3주차, 4주차에 가면서 개정 내용을 조금씩 반영하게 된다 그랬어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개공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밑줄 쳐요. 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개공과 소공의 수를 합해줍니다. 여기 봐요. 이것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개공의 수 또는 소공의 수를 5배 초과하면 안 된다. 틀린 거야.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개공이 보조원을 고용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야. 따라서 개공 1명, 소공 1명이면 10명까지. 개공 1명, 소공 2명이면 15명까지 고용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잘못 만드는 거라고 봐. 절대 숫자를 제한하거나 5배 너무 많아요. 2배 정도면 몰라도. 근데 지금은 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는 숫자를 절대적으로 5명으로 제한한 거죠. 따라서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이거 맞춘 사람, 틀린 사람. 숫자 5만 본 거야. 니은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제한 위반 개공은 필취 플러스 1년입니다. 필취 플러스 1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임시잖아요, 지금. 디귿번, 보조원의 고용 인원 제한을 위반한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1년에 1천입니다. 따라해요. 필취 플러스 1년. 암기사항을 하지 않으면 중개사법은 고득점이 어렵다니까. 암기사항 유인물 앞뒤 한 장짜리 줬잖아요. 니을번,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 맞죠? 저 중개보조원이에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니을이 맞죠. 그런데 미음번,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지 않은 중개보조원 얼마? 500과죠. 제가 어떻게 훈련시켰죠? 저 중개보조원이라고 보하고 길게 보면 5가 남잖아. 그래서 500만 원이 과태료인데 보조원만 500이에요. 사장도 500이에요. 개공도 500이죠. 단 개공이 보조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니을번 하나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려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4번 지문은 4번 문제는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니까 신경을 써달라. 단 개정 내용이라고 해서 꼭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확률이 좀 높다. 문제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의 기준, 밑줄치의 등록의 기준. 그래서 옳은 거 그랬고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뭔 말이야?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1번 주목하시고 잠깐.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려면 첫째가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거나 둘 중 하나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증은 미리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꼭 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임원회나 사원이 중개사여야 되고 전원이 교육받아야 되고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죠. 자, 1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뒤집으면 공인중개사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임의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법인으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다.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니까 안 되죠. 3번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미준.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가설건축물 그런데 이거 사무소 확보 틀렸죠? 가설건축물은 안 돼요. 4번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인장등록신고서를 제출해라. 자, 인장등록신고서는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죠. 다만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꼭 인장등록신고서를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 그리고 등록도 안 됐잖아 지금. 등록을 신청하는데 꼭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등록이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지. 단 나는 등록이 될 거야. 그러면 등록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내도 되죠. 단 법인은 그게 안 돼요. 법인은 도장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내야 되고. 알아들어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보증은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다. 왜? 등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괜히 막 한 2억 4억 공탁 걸었다가 목돈 만들어서 등록 안 되면 그 돈 마련하는데 힘들잖아. 그리고 요금도 내잖아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 정답은 5번이고 문제 6번입니다. 중개사법상 제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지문이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박스 문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런 줄 아세요. 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A와 제가 수업할 때 왼쪽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규 책상에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B, A, B 비교한 거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끊고 왼쪽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오른쪽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왼쪽에 등록을 해야 오른쪽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틀렸죠. 니은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왼쪽을 폐업 신고함으로써 오른쪽 등록 취소가 됐어요. 결격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시험에 3번 나온 거다.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또. 왼쪽 폐업 신고 잘못한 거 없죠?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결격사에 해당한다. 3년간. 틀렸어요. 주목하시고 제가 협회 회장이에요. 중개사협회 회장. 우리 협회는 중개업종 공제사업도 하고 경매 대리업종, 매수신청 대리업종 공제사업 2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왼쪽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오른쪽은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실적 공시 3개월 내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10% 이상 그리고 지급 여력비율은 100% 이상. 오케이? 자, 그렇다면 디귿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면 왼쪽은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오른쪽은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죠. 여기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고 등록은 지방법원장한테 가고 공제사업할 때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디귿번 맞는 문제. 니을번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의 밑줄, 시설 상태와 취득 관련 조세의 밑줄, 그리고 경제적 가치의 동그라미. 이 3가지는 A와 B 모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먼저 시설과 조세는 왼쪽에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설, 조세 이건 왼쪽에만 있다고요. 그 다음 경제적 가치는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A, B 모두 설명사항이다 그랬는데 3개가 다 틀렸어요.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벽면, 환경 이거 입지 조건 이거 다 설명합니다. 근데 경매 물건 수도, 전기, 가스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맞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거 없잖아. 이쪽에는 조세가 있고 이쪽은 조세가 없죠. 이쪽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이쪽에는 없죠. 따라서 3개가 다 틀렸어요. 잠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왼쪽 중개업 쪽을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한테 가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럴 때 신고하는 거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하면 역시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주목하세요. 그러면 양쪽에 등록을 받고 두 가지 사업을 하다가 오른쪽을 휴업하거나 오른쪽을 폐업한다는 건 왼쪽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때 지방법원장이 중개업자를 감독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법원의 그 말은 지방법원장에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지방법원장. 따라서 맞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디귿, 미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관련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밑줄 쳐요. 모든 개공. 모든 개공은 이렇게 물어볼 때 뭘 물어보려고 그런다고? 모든 개공은 이렇게 물어볼 때 대체적으로 부칙 개공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할아버지. 서운합니다. 그 괜히 들으면. 자, 모든 개공은 그럼 부칙 개공 물어보려고 다는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8글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부칙 개공 안 되죠. 그러니까 부칙 개공 물어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원래.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개공이 휴업신고 폐업신고한 경우 간판 철거 그랬는데 폐업신고에 동그라미. 폐업신고는 간판 철거 있죠? 며칠 안에 철거? 지체 없이. 잘 모르겠으면 지체 없이. 3초 이상 생각 안 나면 지체 없이. 그러나 휴업신고는 X예요.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전에 가면 이렇게 휴업신고, 폐업신고를 두 개를 물어보냐?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하나만 물어보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내냐, 이게. 왜 이렇게 냈냐. 두 개를 눈으로 보라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내놓으면 돌아가서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보라고 하는 거지, 지금. 3번. 법인의 분사무소 동그라미 쳐요. 자, 분사무소 나오면 긴장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강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그 분사무소는 첫째, 사무소 안에 신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본사는 등록증을 게시하죠. 본사 쪽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이 들어가지만 분사무소 쪽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이 들어가죠. 주된 사무소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대표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인증서가 함께 서명 날인하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인증서가 함께 서명 날인하는 거죠. 오케이? 다만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본사로 와야 돼요. 설치신고도 본사로 와야 됩니다. 뭔 말하는지 알죠? 따라서 3번에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 간판이죠. 간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벽에 붙어있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세 가지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성명. 틀렸죠? 뭘로 바꿔야 돼?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도 X, 대표자의 성명도 X예요. 해설을 쓰지 마세요. 그냥 X표만 하세요. 왜? 집에 가서 생각 안 날까 봐? X표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사무소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 봐요. 일간지 광고, 전단지 광고, TV 광고, 인터넷 광고 어떤 광고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갈래요. 명소, 연등성,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 사무소 정보가 4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 물건 정보가 아니야. 물건 정보는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사항에 솔가면 종태가 그쪽이 물건 정보. 그리고 건총사, 건총사 할 때 건축물의 경우는 총층수 이렇게 내려가는 건 건물일 때만 건총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 등록번호가 몇 개? 중개업할 때 등록번호가 몇 개예요? 3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출생신고하면 부여받은 거고, 사무소 등록번호는 강서구청장한테 받은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받은 건데, 강서구청장한테 받은 등록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나중에 여러분이 창업을 해보시면요,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증 왼쪽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가 찍혀 있어요. 거기 보면 2023 막 이렇게 나간다고. 그 연도, 그리고 지역.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앞에는 생년월일, 뒤쪽에 1이면 남성, 2면 여성, 그리고 그 뒤로 지역이 다 그게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다니까. 그걸 명시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런데 5번을 보니까 개공이 일간신문을 이용한대. 밑줄 쳐? 일간신문.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건축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 총, 청수, 사용 승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렇게 다 음미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답은 4번이고 문제 8번. 등록의 결격 사유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에 나온다. 틀렸죠? 몇 년간 결격이에요? 감옥에서 1년, 나와서 3년, 합의 4년간 결격입니다. 그래서 총 3년 틀렸어요. 2번도 단골이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자가 들어가는 게 뭐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죠. 피특정 후견인은 X.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을 때 집행유예 2년의 동그라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자는 총 4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맞아?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년간 결격이니까 3번이 맞죠. 4번. 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을 때릴 때는 통합 선고해야 돼요? 분리 선고해야 돼요? 분리 선고해야죠. 왜냐하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이니까 주목, 폭행죄와 중개사법 위반, 금품 초과 수수죄로 재판받을 때 이쪽 벌금이 400, 이쪽 벌금이 200, 그러면 결격이고 이쪽 벌금이 200, 폭행이 400이면 600이라도 결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때려야지 600만 원이라고 해버리면 중개사법 위반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결격을 따질 때. 틀렸고 5번.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중개사인 법인에 끊고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밑줄. 처분 당시에 중개보조원이었던 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한다. 틀렸죠? 첫째,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X예요. 틀렸습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둘째, 중개보조원도 틀렸습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이죠. 제가 왜 그러면 두 군데를 틀리게 냈냐? 출제자는 그 두 군데를 다 틀리게 낼 수 있어. 어느 하나를.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두 군데나 틀렸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 5번을 여러분이 맞는 걸로 고쳐 읽어. 시작.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여기 봐요. 사유가 먼저예요? 처분이 먼저예요? 사유가 발생했어. 4월 1일 날. 근데 업무정지는 6월 1일 날에 있었지.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 즉 법을 위반했을 때 경영진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영진. 여기 봐. 사유 발생 당시가 맞아? 처분 당시가 맞아? 사유 발생 당시에. 그 다음 사유 발생 당시에 경영진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 그러면 경영진이 결격이요? 직원들이 결격이요? 경영진이 결격이지. 사원이나 임원이. 그러니까 고용인들은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돼요. 그러나 임원이나 사원은 계속 결격이야. 그 기간 동안. 따라서 5번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근데 출제자는 한 번 냈습니다. 어떤 걸 냈냐면 처분 당시는 시험에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낸 적이 있지.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처분 전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결격이냐 이렇게 물어본 시험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유 발생 당시를 처분 당시로 바꿔서 낸 사례가 있었고, 그
근데 임원이나 사원을 중개 보조원으로 낸 사례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넣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9번. 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은 끊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이 누구죠? 용어도 잘 모르니 참.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이 부칙 개공이죠. 공인중개사 아니잖아. 개인 사업자잖아. 그러니까 부칙 개공을 말하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1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은 출제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러면 복덕방 사장님은 시도 밖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없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사무소는 전국 어디로나 나갈 수 있잖아. 제주도로 갈 수 있죠. 단 그 시도 안에 부동산을 중개하는 얘기지. 지역 제한이 있잖아요. 사무소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중에는 사무소에 이전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 중에는 이전할 수 없어요? 있죠. 휴업 중이든 업무 정지 중이든 사무소 다 이전이 가능하지. 단 업무 정지 중에 다른 중개업자한테 못 간다는 거지. 비어있는 사무실로 얼마든지 가죠. 진짜 나 뛰어내리고 싶다 진짜. 어? 3번. 공동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주목하시고 갑 개공, 을 개공이 사무소를 같이 쓰다가 사무소를 옮긴 거야. 이런 경우는 대표자를 정해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돼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4번. 분사무소를 A시 지역에서 B시 지역으로 옮겼어.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등록관청의 동그라미. 그러면 그 등록관청은 A시장이나 B시장이에요? 제3의 인물이에요? 제3의 관청이겠죠. 그러니까 강서구에 본사가 있어. 그런데 광명시에 분사무소를 시흥시로 옮겼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신고를 어디다가 해요? 강서구에 하잖아. 그러면 강서구청장은 A시장과 B시장 모두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 그렇죠. 다 하지. 이전 전에 시군구, 이전 후 시군구 두 군데 다 하잖아. 통보를. 제가 수업할 때 PPT 보게 되면 분당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과천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분당구청장, 과천시장 다 알려주잖아.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5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끊고. 법인이 아닌 개공이 몇 가지? 두 가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이죠. 자, 이들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여기 봐봐. 법인은 둘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분사무소 여러 개 둘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물어볼 때 법인이 아닌 개공으로 물어보는 거야.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못 두니까. 법인만 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공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면 뭐예요? 이중 사무소죠. 이중 사무소는 병과 시이자 임시 플러스 1년이잖아. 따라서 등록을 취소해야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분명히 말하지만 암기상 아침 저녁으로 보세요. 가족이나 같은 수강생끼리 서로 묻고 답하고 연습도 하시고, 한 사람은 자료를 안 보고 한 사람은 자료를 보고 물어봐. 자꾸 상대방을 대답하고, 쉬는 시간에 뭐 밥이 어쩐네, 뭐 먹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10번입니다. 개공의 겸업에 관하여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제외한다. 특수법인 빼고. 1번. 모든 개공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굴 물어보려고 그래? 그렇지. 그럼 모든 개공은 경매의 동그라미, 대리의 동그라미. 경매 대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부칙 개공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2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끊고. 누구야? 개인인 개공 몇 가지? 두 가지. 개인 사업자는 미용실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네. 도대체 어디다가 답을 한단 말입니까? 3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끊고. 누구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즉 컨설팅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영위할 수 없다. X. 4번 법인이 하는 개공은 계속 법인이 하는 개공, 상가에 분양 대행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할 수 없다. X. 5번 법인인 개공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겸업 제한 위반이 뭐죠? 임취. 임취니까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틀렸죠. 자, 분명히 말합니다. 암기사항 안 하면 고득점 기대하기 어렵다. 정답 2번. 문제 11번. 고용인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 맞죠? 사전 신고, 사후 신고. 사후 신고죠. 고용했어요 라고 신고한다.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웬만한 신고는 게으름 피운공 과태료인데 여기는 업무 정지예요. 그리고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류를 자기네가 다 확인하니까. 2번 개공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왜 10일 안에? 열받아서 A 10일 그러잖아요. 열받아서 열을 내. A 10일. 이것도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따라서 1, 2번은 다 업무정지예요. 3번 고용인의 위법행위가 과태료 부과 사유인 경우 그를 고용하는 개공도 양벌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에 처한다. 고용인의 위반 행위가 과태료 부과 사유야. 그렇다고 해서 개공도 과태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인이 말이에요.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일 때 사장도 벌금 이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벌 규정은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거. 따라서 3번이 틀렸고 4번 중개보조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으면 그를 고용하는 개공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하는 개공행위로 보니까 마치 개공은 머리, 보조원은 수족과 같기 때문에 임취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문장이고 5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자격증 발급 시 도지사에게 자격 발급 사실 확인 요청 맞죠? 따라서 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봐요.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한 거야. 자격증 사본 내 안 내? 안 내죠. 우리나라 중개사잖아요. 외국 사람이지만. 자,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내 안 내? 내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3번이었고요. 문제 12번. 중개사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소공의 의무는 몇 개인가? 자, 기억번. 이것도 연습 문제예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품위유지 공정중개 있어 없어? 보조원은 없어요. 그래서 보조원은 팬티바람으로 일해도 돼. 소공은 있어요. 그 다음 니은번. 비밀 준수는 모든 종사자가 다 비밀을 준수하죠? 따라 소공에게 적용됩니다. 디귿번.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는 사장이 해야지. 따라서 X. 자격증 개시 의무. 여기 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개시할 의무가 있어 없어? 사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개시 의무 X.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있죠. 5가 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있죠. 확인 설명서에 교부 보조는 없어요. 교부 X, 보조는 X. 따라서 해당되는 건 기역, 니은, 미음, 비읍 해서 4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인장 등록 옳은 거 1번. 현행법상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스캔해가지고 보내죠. 그리고 이제 한글로 하는 게 아니라 PDF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안 깨지게 해서 보내고 그러는 문서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불가하다 X. 틀렸죠? 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종이 쪼가리잖아요. 도장은 종이 쪼가리. 그러니까 뭐야? 업무정지죠. 백화. 여기 봐요. 백자리가 휴게소 보자명. 휴게소 인자가 없잖아. 휴게소 보자명.
휴게소 인자명, 인장이 없잖아. 100자리 없잖아요. 100자리 없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업무 정도로 와야 되고. 또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많이 종이 쪼가리, 도장 어디다 찍어? 태블릿 PC나 아이패드 액정 화면에다가 인주문 쳐가지고 도장 찍지 않아. 종이에 찍지. 그러니까 도장은 다 종이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야. 종이 쪼가리. 업무 정지죠.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 분사무소 소질이 권할 시공구청장이 등록해 본사해야 돼. 주된 사무소 등록구청으로 해야죠. 따라서 분당구에 있는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도장도 어디다가 등록해야 돼? 강서구청에 등록하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4번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에는 10일 내에 틀렸죠. 인칠이 주목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안에 등록 처분 등칠이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증일 반납 7일 내에 등칠이 자격 취소가 되면 자격증일 반납 7일 안에 자칠이 인장을 변경하면 7일 안에 변경 등 인칠이 전속 종료계약을 체결했으면 7일 안에 정보용내 전칠이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계 취율에서 회의 소집 통보 7일 전까지 여기 봐요. 따라해 등칠이 자칠이 인칠이 전칠이 등칠이 자칠이 인칠이 전칠이 등칠이 자칠이 인칠이 전칠이 칠뜨기들. 칠뜨기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외워둬야지. 여러분 봐봐.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기가 한 달 지나가지고 시험장에 가잖아. 공부 안 하고 가잖아. 생각 안 나요. 막상 7일인가 10일인가 시험지를 보면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단순한 걸 많이 연습을 해놔야 돼. 쉬운 걸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은 쉬운 거 다 맞추는데 나는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가가지고 막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5번 법인이 동그라미. 법인인 개공이 인장 등록할 때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네. 법인은 도장 찍어서 내는 게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인감증명서 제출만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보셔. 자, 우리 중개사법에 5일짜리 몇 개?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죠? 자취는 5일이 보통이다.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이다. 딱 하나. 중개실무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효력 발생, 공고일로부터 5일. 왜 5일이야? 허가 받아라 5글자.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 자취는 5일이 보통이다. 자취생활은 5일 지나면 지겨워져. 그 다음 7일짜리. 등칠이. 첫 번째 등칠이가 뭐예요? 등록을 신청했을 때 7일 안에 등록 처분하는 거. 두 번째 등칠이는 등록이 취소되면 7일 안에 반납. 자칠이는 자격 취소가 되면 7일 안에 반납. 인칠이는 인장 변경 7일 안에. 전칠이는 전속 종료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의 공개 7일 안에. 그리고 마지막 7일 회의 소집, 회의계 취율해서 7일 안에. 더 이상 얼마나 잘해주냐고. 응? 더 이상 어떻게 해줘? 그죠? 쉬었다 하겠습니다.